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교육센터입니다. 이 강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산업기술 R&D 기본과정 교육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과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준비 및 확인 사항과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및 요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과 필수 참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표준 서식도 있으나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 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 설명회 자료를 열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서 관련 규정과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첨부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고문 내 RFP와 기획보고서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고자 하는 RFP가 기획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는 작성 요령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시고자 하는 과제의 차별성 여부를 NTIS 유사 과제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페이지 식별이 쉽도록 쪽 번호를 기입하시고 본문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를 권고합니다.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는 선정 취소 및 협약계약 사유에 해당하오니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안하실 과제의 과제명은 RFP명을 그대로 준용하시되 품목 지정형이나 자유공 모형의 경우 과제의 독창성이 잘 드러나도록 과제명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가 규정 및 공고문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 또는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계산률 관리 대상에 속하는 3750을 위반하였을 때는 관련 규정 및 공고문에 의거하여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3750이란 연구자 개인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라는 뜻으로 이것을 초과하여 수행할 경우 연구자 집중도의 지나친 분산을 우려하여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연구 책임자와 참여 연구자의 3750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3750의 예외 적용 사례도 있으니 공통 운영 요령 제20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50에 이어 연구수행 총량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제도는 산업부 과제에 국한된 범위로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여 집중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한개 기업인 경우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 수행하는 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연구수행 총량제를 위반하여 신청한 연구개발 계획서는 선정평가에 상정되지 않고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관련하여 예외 적용 사례가 있으니 공통 운영 요령 제20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시 대표이사가 연구 책임자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공통 운영 요령 제15조의 자격 조건에만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나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가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과제의 기술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과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대표이사가 연구 책임자로 신청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중요 포인트들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는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필요하며 개발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과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요자가 누구인지, 이러한 수요 충족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기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요되는 비용과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제시하고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중간 및 최종 평가의 기준이 무엇일지 정량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설득력 있는 연구개발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과제명 작성 요령입니다. 과제명은 신청하시는 과제의 특징과 목표가 한 줄로 간단히 표현된 대표적 문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R&D 목적과 적용 대상, 목표 수준, 사업화 단계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세분화된 일반 명칭과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의 표준 서식 표지입니다. 표지에는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도록 하므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때 입력하신 정보로 표지가 자동 도출되므로 서식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별 과제 유형에 따라 표지 형식이 조금 다른데 일반형 과제, 통합형, 병렬형 세부 과제의 표지 양식은 같습니다. 신청하실 대부분의 과제가 일반형 또는 세부 과제 유형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유형에 대한 표지 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법 관련 기술, 국산화, 미래 핵심 기술 등 보안 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면 보안에 체크하시고 그 외에는 일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공고번호는 공고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과제 번호는 과제 접수에 착수하시면 부여되는 8자리 번호를 기재합니다. 선정 방식과 산업기술 분류는 RFP 내용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국가과학기술 분류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분류 중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로 가중치를 차등하여 기재합니다. 이어서 선정하신 과제명을 기재하시고 공고문과 RFP에 제시된 과제에 맞도록 연구개발 기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공동 연구개발기관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합니다. 실무 담당자란에는 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 담당자와 실무 협의가 가능한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속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 서명란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서 직인으로 대체하며 협약 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장의 전자서명 날인으로 대체합니다. 기관 유형란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맞는 명칭으로 기재합니다. 신청기관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았으니 소속된 기관에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입니다. 양식에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번호, 기술분류, 과제명,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는 표지와 동일합니다. 연구개발 단계는 기초, 응용, 개발 단계를 구분하여 최종 목표 달성 시 기술 성숙도상 어느 단계로 예상하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유형에 체크 표시합니다. 기술 준비도는 과제 착수 단계에서 과제 종료 시까지 예상하시는 단계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RFP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RFP 이전 단계에서 시작하시거나 RFP상 목표치를 초과한 단계로 종료한다고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과제 유형 및 과제 특성은 RFP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목표는 과제 종료 시점에서 달성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 및 그에 따른 수치 정보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연구개발 내용란에는 상기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그 다음 과제 종료 후 예상하시는 성과물과 수요처, 활용 내용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요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